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증시 상황에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증시에 쇼크가 올 것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에 쇼크가 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와는 또 별개로 어떤 섹터가 떨어지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제 지표를 들이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표를 명분으로 이제 삼을 거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떨어뜨리는데 명분이 필요해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데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힘들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경기가 이제 좋아졌다, 회복됐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했고, 한국 이제 이번에 그 수출입지수 또 발표가 나왔죠. 오늘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출입 이번에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양호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다. 뭐 솔직히 지금 유지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괜찮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수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 헐헐 날았다. 오늘자 이제 기사가 떴죠. 올해 6천억 달러 청신호 떴고 6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 하반기에는 둔화가 예상된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다가 이제 서서히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6월 기준으로요, 상반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기저효과 고려에도 증가폭이 그 이상으로 나타나서 양적 질적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좀 세계 교역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전망도 밝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출 역대 최고 성적이다, 기저효과 이상으로 선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9.7% 늘어나 54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6월 중 역대 6월 수출액 중에서 최고치고요.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세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준금리 올리죠. 이거는 거의 95% 이상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올해 안에 올린다라고 이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뭐가 가죠? 당연하죠. 경기 민감주가 가죠. 경기 민감주가. 당연한 거죠. 경기 민감주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과도하게 떨어지고, 경기에 민감하게 하는 게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잘 갈 것 같으면 올라가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 왜 경기 민감주가 2019년 말부터 잘 갔죠? 2021년 올해 초부터 왜 잘 갔죠?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내고 나서 이제 그 회복기로 접어들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회복될 거라고, 최악을 지났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저점 매수세가.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뭐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건설이죠. 특히나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우리가 깔고 갈 수 있냐면은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프라 투자가 뭡니까? 철도, 도로, 건설,
건설 이게 다 인프라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이런 쪽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걸 보려면 여러분들 investing.com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표 같은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시장에서 채권 중에서 세계정부 채권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 미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미국에서 볼만한 거 정부 채권 찾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10년을 볼 거니까 10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10년짜리 나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여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investing.com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차트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눌러주시면 그래서 차트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요거 버튼 누르면 좀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좀 크게 볼 수가 있죠? 봉 차트로 요거 누르면 바꾸실 수 있고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년물 이제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경기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때 올해 초부터.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민감주 찍으라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 어때요? 한참 올라가다가 이때 한 정고점 뚫어주나 했는데 5월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했죠? 5월 달부터 뭐 좀 빠르게는 3월 말 4월부터 4월에서 5월부터 이제 그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경기 민감주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줘야 그래야 민감주들도 힘받아서 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국채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 투자에 주의를 하면서 참고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런 거 이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철강 관련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철강석 가격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강석 가격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investing.com으로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링크 뜨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고 차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철강석 가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철강석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5월 11일이었는데 이때 최고점 찍었거든요. 이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지금 재반등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주들도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건설 쪽도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정말 경기 민감주 철강, 조선, 건설 특히 철강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갈 만한 절호의 모든 여건이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홍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막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홍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10초만 같이 있어도 뭐 퍼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야 이거 다시 또 경기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것 같으니까 경기 민감주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상충되고 있어요.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은 앞으로 깔려있는 이슈는 경기 민감주가 갈 거라는 거. 수출입 지표도 지수도 좋게 나왔고 기준금리도 올릴 거고 경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만한 판이 깔렸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금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금리 안 가니까 또 지금 민감주들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국채금리도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4월, 5월 초까지는 철강, 조선, 건설이 정말 신나게 올라갔거든요. 이 세 가지 섹터가. 근데 지금 주춤하잖아요. 딱 전부 다 거의 똑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종목들이. 완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여요. 4월에서 5월 정도에 고점 찍고 5월, 6월 조정받는 그림. 이게 지금 철강, 조선, 건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터지기도 했고 당분간은 채권금리가 지금 당장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걸 할 거냐 아니면 성장주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당분간은 플랫폼 기반의 성장주들이 먼저
먼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근데 사실 지금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뭘 매수하냐, 네이버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달리는 말에 타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너무 멀리 간 말이잖아요. 저걸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조정을 주고 있는 철강, 조선, 건설을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질병이라는 게 과거 사스 때나 이제 뭐 메르스 때나 이때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그때와는 완전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쇼크를 받을 때 이게 처음에 이제 막 그 질병이 발발했을 때 쇼크가 엄청 커요, 증시에. 근데 두 번째 막 메르스 끝날 줄 알았는데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은 두 번째부터는 증시에 가해지는 쇼크가 1차 충격만 못합니다. 세 번째 확산된다, 네 번째 확산된다? 그때부터는 증시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뭐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저는 코로나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예전하고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질병 퍼지고 있는 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규모가 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심각성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뭐 질병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다 일 때려치고 집에서 손가락 빨고 그냥 굶어 죽을 거 아니잖아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뭐 코로나 종식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10년 동안 공장 문 닫고 그냥 망하기를 손가락 빨고 기다릴 거 아니잖아요. 100년 동안 기다릴 거예요?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긴 해야 돼요.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집안에 틀어박혀만 있어요. 올드보이처럼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코로나 터질까봐 그냥 안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군만두만 먹으면서? 아니죠. 언제까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 놀러 가고 싶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뭐 20년 동안 못 놀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동안 못 놀러 간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방법을 찾을 거고, 백신이 나오든지 뭔 방법으로든지 간에 결국은 이 질병이 증시에 가해지는 쇼크가 무뎌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만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독감 걸렸다고 해가지고 증시 떨어지나요? 독감 환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막 증시 떨어져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코로나라는 질병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만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증시에 가해지는 쇼크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는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연기될 수도 있겠죠. 축소돼서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안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경기 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서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같이 망하는 게 결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터진다고 지금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증시에 가해지는 쇼크, 물론 이제 1차 쇼크만큼은 아니지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도 좋아졌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는 결국에 증시에는 더 이상 이제 쇼크를 주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점점 올 거예요. 미래에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 떨어지는 민감주들도 있어요. 지금 5월달, 6월달 조정 준다고 떨어지고 있긴 한데 횡보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오히려 올라간 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좀 주춤은 할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철강, 조선, 건설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그 조정을 줄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 피팅 3사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업인 뭐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 만약에 조정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 뭐 건설기계나 이쪽 보면 좋을 것 같고, 철강은 뭐 많죠. 현대 BNG 스틸이나 뭐 여러 가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환경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과 이 환경을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 다시 말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에서 대표적인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경 쪽에서 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당연히 이제 뭐 폐기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수소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조선건설 인프라 투자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저점 잡기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건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저점을 잘 잡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창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이런 주들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라가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쿠팡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올라가면은 이런 상승을 보여주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 기술주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2,500조 가량 엄청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인프라 투자에다가 쏟아부을 건데,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 당연히 이제 쏟아져 나올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건설이나 철강 이런 거, 여기 보이는 뭐 건설 기계 쪽이나 건설이나 시멘트, 페인트 이런 거, 아니면 철도, 그다음에 철강, 조선 이쪽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있고요.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도 연기가 됐죠. 예, 오펙 플러스 회의도 지금 연기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오펙에서도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이 계속 있잖아요. 유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뭔가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려면 이 원유가 필요하잖아요.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를 사들여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공장 돌리고 뭐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러려면 원유를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없으니까 쌓아놨던 재고량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고량이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증산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석유 원유를.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 참가국들 같은 경우에는 증산해야 된다라는 기조예요. 증산해야 될 것 같다 이런데,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야 아니야, 지금 델타 변이 퍼지는 거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야 좀만 더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섣불리 증산하지 말고. 야 이러다가 델타 변이 터져가지고 또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별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사우디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 통해서는 아무래도 증산을 하는 회의가 벌어졌었어야 되는데, 원래 어제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재고량은 계속 줄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폭씩 올라가긴 하지만 이 올라가는 게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증산해야 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증산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증산하느냐의 차이겠죠. 코로나 때 엄청 축소됐다가 이제 증산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늘릴 거냐, 요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델타 변이 추이를 좀 보려는 것 같아요. 저 바이러스 얼마나 심각하게 퍼지나.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이제 증산을 얼마나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프라 투자는 전 이거 뭐 취소될 거라고 보지 않고 연기되기도 힘들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지금 재고량이 줄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증산을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막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냥 코딱지만큼 늘려주면은 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꽤나 있다. 재고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한계점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가 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화학 쪽은 조금 이제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정유 쪽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그쪽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좀 감안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내일이면 이제 금요일인데 7월 2일 그리고 이번 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적주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게 좋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기업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기왕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적으로 부채 많이 없고 부채 이자 부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많고,
그 다음에 수익 잘 내고 있는 요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경기 민감주들 충분히 아직도 많거든요. 철강만 해도 뭐 제가 세아제강이나 현대비엔지스템 뭐 많이 알려드렸죠. 요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쪽에서 제가 피팅 3사로 알려드렸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 떠나서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산업도 화랑을 띠게 되면은 분명히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조선에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주도 전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프라 투자와 맞물려가지고 철강, 조선, 건설 이 3대장은 경기 민감주 3대장으로 보시고 관련된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씩은 포트에 구성해가지고 이번에 저점 잡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사실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정 주다가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좀 갖춰보시고 좋은 매매 결과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단타 사냥꾼이라는 어플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고 여기에서 무료 추천주 그리고 이제 시황도 오전 시황, 장마감 시황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섹터 분석, 산업 분석 모든 자료 무료로 이제 오픈해가지고 열람하실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고요. 다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여러분들 단타 사냥꾼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다운받아 주시고 무료 정보 모두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이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과 기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